안녕하세요.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마디에 무너지는 인간관계 모르면 평생 당합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평소 절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야, 나 급하게 부탁 좀 해도 되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저는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탁의 태도와 그 후의 반응이 문제였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은 부탁 하나 때문에 관계가 서서히 균열이 가는 순간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탁을 어떻게 들어주고 거절해야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45세 직장인 박현우 씨는 회사 동료 민수 씨와 10년지기 친구입니다. 민수 씨는 늘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밖에 없다. 이번만 좀 도와줘. 현우 씨는 매번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탁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탁을 할 때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더니 민수 씨는 서운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는 말합니다. 도와주는 게 싫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능처럼 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공감하시나요? 부탁을 거절했을 때 관계가 멀어질까 봐. 결국엔 억지로 들어주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탁 피로감이라고 부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편해지고 부탁받는 사람만 지쳐가는 구조죠. 미국 듀크대 심리학자 레너드 심슨 교수는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가 된다.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올해 50세 자영업자 이성진 씨는 동네에서 나름 인심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게 단골 한 명이 매달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넘게 이어지자 다른 손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여긴 외상돼요라며 새롭게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진 씨는 말합니다. 내가 호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내 호의가 사람들에게 규칙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호의와 호구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사실 경계는 돈이 아닙니다. 태도와 반복이 그 경계를 결정합니다. 처음엔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사람이 나중엔 그걸 권리처럼 요구하면 그건 더 이상 호의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더 받으려는 테이커, 받은 만큼만 주는 매처, 그리고 먼저 주는 기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건 언제나 기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버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결국 사람들은 그걸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올해 38세 회사원 김하늘 씨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야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말하길 하늘 씨는 부탁하면 다 해줘. 그런데 어느 날 하늘 씨가 개인 사정으로 부탁을 거절했더니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변했어? 하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탁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부탁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 담긴 부탁과 습관이 된 요구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부탁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이 날 사람으로 대하는지 수단으로 대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탁을 받을 땐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도와줄게. 그런데 다음번엔 내가 직접 해결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둘째, 부탁을 거절할 땐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힘들어. 그런데 다음 주엔 내가 시간 낼 수 있어라고 하면 관계는 훨씬 덜 상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올해 60세 이정화 씨는 평생 남 도움 주는 걸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화 씨는 말합니다. 도와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지고 나중엔 안 도와주면 서운해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결국 정화 씨는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에게도 부탁의 무게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부탁을 들어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탁이 반복될수록 관계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고마움이 사라지고 권리가 남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부탁을 대하는 태도,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 부탁을 한 뒤의 행동, 이 모든 게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부탁이라는 작은 행동 속에 숨은 인간관계의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호의는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마음에 빚만 남깁니다. 여러분의 주변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늘 부탁만 하는 사람, 부탁을 한 뒤 고마움이 사라진 사람. 아니면 부탁을 받으면 기꺼이 도와주지만 경계도 지킬 줄 아는 사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그 경계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탁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리가 오래 가려면 부탁하는 태도와 부탁받는 태도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2부 주제, 거절 못해 평생 호구되는 사람들의 3가지 착각. 몇 달 전 동네에서 늘 사람 좋기로 소문난 58세 이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동네 잔치든 모임이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부탁하면 들어주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 씨가 모임에서 큰 부탁을 한 번 거절했더니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형, 왜 요즘 변했어? 그날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거절 한 번 못해서 평생 호구 소리 들으며 산 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부탁할 때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결국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선명한 경계다. 그런데 우리는 거절하면 매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침묵을 선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죠. 첫 번째 착각은 거절하면 관계가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62세 박미자 씨는 교회 봉사팀에서 1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 하자고 하면 항상 미자 씨가 맞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아파 거절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미자 집사님 아니면 일이 안 되는데. 그 말이 미자 씨를 더 죄책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거절했다고 관계가 끝나는 경우는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경계가 분명할수록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절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좋은 사람은 부탁을 다 들어준다는 믿음입니다. 55세 직장인 윤태호 씨는 회사에서 늘 착한 선배로 통했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님 야근 좀 도와주세요. 자료 좀 대신 만들어주세요 할 때마다 싫은 내색 없이 다 들어줬죠. 그런데 어느 날 윤 선배가 한 번은 바쁘다며 거절하자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변했어요? 늘 도와주셨잖아요. 그 순간 윤 선배는 깨달았습니다.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게 좋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경계 없이 퍼주는 친절은 어느 순간 의무로 바뀌고 그 의무가 반복되면 상대는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착각은 거절은 상처만 남긴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연구 결과를 보면 거절을 당한 사람들 중 70% 이상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명확해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알게 되고 감정이 쌓이기 전에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해치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즉시 대답하지 말고 시간 두기입니다. 바로 거절하면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면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둘째,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어려운데 다음 주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 거절이 아니라 일시적 조율로 들립니다. 셋째, 감사의 표현을 먼저 하기입니다. 나를 믿고 부탁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관계의 온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경계를 시험하려 하지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역시 본능이다. 거절은 바로 그 경계를 세우는 행위이자 상대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탁과 거절 사이의 균형을 맞출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3부 주제 거절 후에도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대화의 비밀. 우리는 종종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는
연구를 통해 관계가 오래가는 비밀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 이후의 회복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절은 갈등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그 뒤의 대화와 행동이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올해 60세 이현수 씨는 동창 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여행 경비를 같이 내자고 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정중하게 거절했죠. 며칠 뒤 현수 씨는 먼저 연락을 해서 이번에 못 가서 아쉽네. 다음에 형편 괜찮아지면 꼭 같이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덕분에 친구들은 거절이 관계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었다는 걸 이해했고 오히려 모임이 더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거절 그 자체보다 거절 후의 태도가 관계를 살리기도 망치기도 합니다. 첫째, 거절 후엔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기입니다. 내 상황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면 상대방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관계의 문을 열어두기입니다. 이번엔 못했지만 다음 기회엔 꼭 함께하자 이런 말이 관계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셋째, 작은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기입니다. 거절 후에 커피 한 잔 사거나 안부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너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좁혀진다. 거절이 관계의 거리를 벌렸다면 그 거리를 좁히는 건 결국 우리의 작은 행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회복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거절 후 3일 안에 감사 설명 관계 유지를 위한 제스처를 보여주면 관계가 훨씬 오래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미안했어. 그래도 내 부탁 믿고 얘기해 준 건 고마워. 다음엔 내가 먼저 도와줄게. 이 한 문장 안에 사과, 감사, 다음 약속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결국 거절은 끝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설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무조건 들어주는 친절이 아니라 솔직함과 회복력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거절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짧은 메시지 한 통, 안부 전화 한 번으로 그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의 경계선을 미리 그어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부 주제 평생 가는 인간관계 결국 경계에서 갈린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 이런 경험을 합니다. 평생 친구일 줄 알았던 사람이 서서히 멀어지고 의외의 사람이 끝까지 곁에 남는 순간 말이죠.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거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생 곁을 지켜준 인간관계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올해 65세 최정호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를 태워달라, 물건을 같이 사달라, 모임 준비를 도와달라. 처음에는 모두 들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마움이 사라지고 부탁이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걸 분명히 나누자. 그때부터 부탁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가능하지만 다음엔 어려울 것 같네. 미리 알고 부탁해줘. 놀랍게도 관계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정호 씨의 시간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릅니다. 경계를 세울 때 비로소 존중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평생 가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경계 설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 경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엔 가족과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두면 상대도 그 시간을 존중합니다. 둘째, 감정 경계입니다. 이 문제는 내겐 좀 무겁게 느껴지니 다음에 차분할 때 얘기하자. 감정이 격해질 때 미리 선을 긋는 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재정 경계입니다. 돈이 오가는 관계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탁은 어렵다는 원칙을 미리 세워두면 감정 상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수단이 되고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가 있는 관계는 10년 이상 유지될 확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쌓이지 않고 부탁과 거절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생 가는 관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신뢰를 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계에도 작은 변화를 권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존중을 위한 경계를 세워보세요. 그 경계 안에서만 평생 가는 친구와 가족이 자랍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4부작 시리즈 작은 부탁에서 시작해 거절의 기술, 관계 회복, 그리고 경계 설정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